몽골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달하던 고려 말의 어느 날, 고려의 태자가 몽골로 향합니다. 몽골과의 기나긴 전쟁을 끝내고자 했던 고려 국내의 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몽골 제국은 당시 몽케 칸의 죽음으로 칸의 자리를 놓고 내전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내전의 세력은 칭기즈 칸의 손자들인 아릭 부케와 쿠빌라이였습니다. 태자 일행은 몽골 황실 내부 사정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던 때였으므로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원래는 몽케 칸을 만나서 입조하고 공물을 바치려고 했지만 그가 죽는 바람에 상대를 골라야 했습니다. 태자는 입조의 상대로 쿠빌라이를 선택합니다. 입조를 하고 공물을 바친다는 것은 상대방을 몽골 제국의 지배자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태자 일행을 만난 쿠빌라이는 아주 기뻐합니다. 옛날 당태종도 친히 정벌했는데 이기지 못했던 머나먼 고려에 태자가 나를 찾아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징조이다 라고 말하며 흡족해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토록 기뻐한 것은 수십 년간의 전쟁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고려가 스스로 자신의 진영을 찾아와 제후국을 청하면서 황희 계승 전쟁의 명분에서 크게 앞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태자는 이후 훗날 세조 구제라고 불리게 될 조칙을 약속받습니다. 태자가 떠난 뒤 몇 달 후 쿠빌라이는 그 조칙을 만들죠. 불개토풍, 즉 뭔가를 고치거나 하는 것 없이 나라를 그대로 둔다 는 것이 주요 사항입니다. 몽골이 정복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고려의 의관이나 풍속은 그대로 둔다. 몽골군을 철수하며 사신도 몽골 조정에서만 파견한다.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화도에서 개경으로의 천도도 서두르지 말라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쿠빌라이는 아릭 부케를 물리치고 몽골 제국의 5대 칸이며 원나라의 세조가 됩니다. 원나라는 중국의 제국인데 그 바탕은 몽골 제국이므로 그는 두 자리를 겸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원나라의 황제로 남습니다. 몽골 제국의 분열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자는 고려로 돌아와 제24대 원종으로 즉위합니다. 1270년 원종은 수도인 영경으로 가서 원과 고려의 결혼 동맹을 제의합니다. 쿠빌라이는 머뭇거렸지만 승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인 공주를 원종의 며느리로 삼습니다. 멸망했지만 아직도 염려되는 무신 정권의 힘을 원나라라는 제국의 힘으로 누르려고 한 원종의 정치적 조치였습니다. 물론 영토의 안전도 고려했겠지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에 위의 세조 구제가 강력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쿠빌라이는 묘호는 세조이지만 원나라의 태조에 해당합니다. 옛날의 왕들은 조상들, 특히 나라를 개국한 태조의 명령은 마치 법처럼 지켰습니다. 원나라의 후대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죠. 고려 말 원간섭기 시절에 고려를 원나라의 하나의 성행정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했던 시도가 총 4번에 걸쳐 행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즉 고려가 자치성을 잃고 완전히 원나라의 한 지방 행정구역이 되는 것이죠. 20세기에 이루어진 한일합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차 시도는 1309년 충선왕 때인데 그는 원무종의 즉위를 도운 공로로 심양왕 자귀를 책봉받는 등 원나라 내부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요동에 자리를 잡고 있던 그 일대의 유력자 홍중희에게 심양왕은 위협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원래 고려인인 홍중희라는 이 자는 그 할아비인 홍복원이 여몽전쟁 초기부터 몽골을 항복하고 적극적으로 몽골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1500호에 이르는 사람들과 땅을 몽골에 바친 이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국노 홍다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홍중희는 심양왕 왕장, 즉 충선왕이 국법을 어기는 개혁을 하고 있다는 죄목으로 중서성에서 대질 신문할 것을 요구했으나 충선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나라에 해명하자 도리어 홍중희가 장영을 막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홍중희는 고려를 완전히 복속시킬 것을 원나라에 청했습니다. 충선왕은 쿠빌라이 칸의 약속인 세조구제를 근거로 내세워 이러한 홍중희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고려의 관료들도 강력히 반대해서 고려의 합병은 무산되었습니다. 2차 시도는 충선왕이 정치에 완전히 뜻을 잃은 1313년 고려 국왕의 자리를 아들 충수광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을 때 일어납니다. 연이어 심양왕 직위도 조카 왕고에게 물려줍니다. 이러한 충선왕의 선택은 고려와 심양 두 왕 사이의 다툼을 야기하게 됩니다. 1320년 학문을 벗삼아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던 충선왕이 원나라 조정의 황관 임백안에 의해 모함을 받아 실각하고 티벳 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듬해 고려 왕위를 탐내던 심양왕 왕고의 모함으로 충수광은 원나라에 억류되고 고려 국왕의 인옥세까지 빼앗기는 지경에 처합니다. 이렇게 고려 왕권이 흔들리는 와중에 1323년 충수광을 따라 원나라에 머무르고 있던 류청신, 오잠 등의 권신들이 왕고를 고려왕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들은 고려에 행성을 설치하여 고려를 원나라에 복속시키고 심양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나라에 요청했습니다. 이때 원나라는 이 사태를 꽤나 진지하게 받아들여 사만행성으로 명명한 통치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이재현 등의 상소와 원나라 내부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게 됩니다. 이때도 세조구제는 위력을 발휘했죠. 3차 시도는 1330년 충혜왕이 즉위하면서 정동행성의 관리를 역임했던 장백상이란 중국인이 원나라에 머물면서 고려의 복속을 주장합니다. 어떤 목적에서 그러한 주장을 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원나라의 충혜왕이 요청함으로써 장백상의 책동은 무마됩니다. 장백상은 계속 원나라에 머물다가 충수광이 복위하자 고려로 돌아와서 충수광의 복위를 전하면서 국세와 창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정동행성에서 일하다가 복위한 충혜왕의 투고로 원나라에 의해 수감되게 됩니다. 4차 시도는 위에 충혜왕이 빌미를 제공합니다. 1343년 충혜왕의 행패가 심해지자 원나라에 머물고 있던 부원배인 권신기철 등이 복속을 주동합니다. 원나라는 충혜왕을 폐위시켰으나 복속 요구는 무시해버렸습니다. 충혜왕은 이후 원나라로 잡혀가서 유배를 받고 귀양 가다가 독살인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죠. 이렇게 무려 4차에 걸쳐서 고려를 원나라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는 몽골과의 9차에 걸친 전쟁에서 비록 많이 밀리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 항복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고려인에 의해 몽골에 귀부를 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죠. 물론 충혜왕 같은 암군이 그 빌미를 제공한 적도 있지만 만약 연산군의 패륜을 명나라가 나서서 뭐라고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다르죠.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미국의 한 주로 들어가자고 주장하는 믿을 수 없는 풍문도 잠시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